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뒤 일시적으로 확산세를 보였지만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내려온 건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확산세가 조금은 주춤한 모습이네요. 네,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100명 이상 감소하면서 나흘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전 발표 때는 446명이었지만 전남 지역의 확진자가 2명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448명으로 정정됐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3명씩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수도권은 확산세가 다소 꺾인 모습입니다. 서울은 119명으로 전날보다 50명 이상 줄었고요. 경기도도 전날보다 20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경북과 충북에서 각각 16명씩 발생했습니다. 가파른 확산세는 꺾였지만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의 보일러 공장 관련 확진자는 160명대로 경기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관련 확진자는 14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가족 친지 방문을 통한 소규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와 경북 의성의 가족 모임 관련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부산 경남의 가족 모임에서 시작된 감염은 보험회사를 거쳐 또 다른 가족의 명절 모임으로 전파되면서 모두 41명이 확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48명인 상황인데요. 해외에서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20건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모두 119건이 확인됐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영국 변이가 1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집단으로 전파된 사례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경남, 전남 외국인 친척 모임과 관련해 13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고요. 경기 시흥시 일가족 관련해선 6명이, 경기 여주시 친척 모임과 관련해서도 4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여주시의 사례는 설 연휴 기간에 전파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친지 간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했거나 여행한 경우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종교시설 등 일상 속 곳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선 1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모두 20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서울 양천구 유치원에서는 이틀 사이 17명이 추가 감염돼 모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부천시 영생교와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는 7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161명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과 충남 아산시 남방기 공장에서도 추가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진자,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낙인이나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불편 없이 검사를 받고 또 검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변이 바이러스 감염 20건이 확인되면서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두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20건은 모두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로서 10명은 해외 유입으로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그 이후에 국내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감시와 분석을 확대하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어제부터 도입된 개인 안심번호로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개인정보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다음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도 접종되는데요. 1차 접종 대상자의 90% 이상이 접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확산세를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접종 대상자는 모두 30만 8천여 명입니다.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93.6%인 28만 9천여 명이 다음 주 시작될 백신 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에 공급될 화이자 백신까지 포함하면 전체 접종 동의율은 93.8%입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종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백신을 배정하고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은 백신 수령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체 접종을 마무리하고 요양시설 등은 관할 보건소가 3월 말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가 백신 접종을 거부해도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폐쇄병동 운영 정신의료기관 환자와 종사자 등은 3월 중에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직장과 학원,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감염 확산세를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하고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26일 시작될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오후 정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특히 예방접종 동의율 등이 공개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브리핑 내용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예방접종 대상자 동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그리고 2월 10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과 재활시설에 대해서 접종 대상자를 등록하고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등록 인원 총 36만 6,959명 중 34만 4,181명이 예방접종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93.8%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종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각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백신을 배정하고 배송 일정을 마련해서 2월 25일부터는 순차적으로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은 백신을 수령한 그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체 접종을 완료하고 보건소는 관할 지역 내의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 3월 말까지 방문 또는 내소하여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환자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에 대해서 접종 대상자 등록과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 중이고 3월 중에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 도입되는 즉시 5개 예방접종센터에 배송하고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자체 접종 의료기관의 경우 접종 인력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교육과 실습을 받은 후에 접종을 시행하여 3월 중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이후에 20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20건은 모두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로서 10명은 해외 유입으로,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그 이후에 국내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내국인은 8명, 외국인은 12명입니다. 이리하여 국내에 검출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19명입니다. 해외 유입된 10명 중에서 5명은 검역 단계에서 5명은 입국 후 자가 격리 중에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되었고 접촉자 조사 결과 현재까지 변이주 감염에 의한 확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내 감염 10명은 모두 외국인으로 새로운 유행은 아니며 4명은 그 이전에 경기 여주시 친척 모임 2번째, 6명은 경기도 시흥시 일가족 관련 확진자입니다. 다음은 새로 도입된 개인 안심번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방대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부로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정보 유출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했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식당이나 카페 이런 곳에서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될 때 개인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입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 그리고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개의 고유번호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협업을 통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편리합니다. 개인별로 휴대폰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 같은 곳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그런 사이트를 방문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번 받은 다음에 따로 적어두거나 외워두면 마치 이름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고 한 번 발급받은 다음에는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인 안심번호 도입으로 그간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개인정보 유출과 오호 남용에 대한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업장을 통한 집단 감염이 이제 여러 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빠른 검사와 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장 내에서의 감염 방지는 국민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위한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아무런 걱정 없이 검사를 받고 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으로 퇴치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 불편한 시각이 아닌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불편 없이 검사를 받고 또 검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지난 7일 대통령 결재 없이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고 다음 주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근이 대거 발령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대통령 제거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 수석은 이어 다시 공지문을 보내 검찰 인사 과정과 관련해 근거 없는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공동 성명문을 냈고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복지위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북 경주 인근 바다에서 홍게잡이를 하던 어선이 전복돼 선원 6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과 군은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민 기자, 수색에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네, 사고 이틀째를 맞아 해경과 해군, 공군이 합동으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구조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군경은 오늘 오전부터 수색 장비를 항공기 10대, 함정 20여 척으로 대폭 늘려서 사고 해상 주위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사들이 전복된 선체에 접근해 선체 안 에어포켓에 생존자가 없는지 확인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잠수사 30여 명도 상황을 보면서 대기 중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풍랑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파고가 2m 이상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선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것은 어제 오후 6시 50분쯤입니다. 경북 경주시 간포 동쪽 약 42km 바다에서 선원 6명이 탄 9.7톤급 어선 거룡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에 한국인 선원 2명과 베트남 선원 3명, 중국 동포 1명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군 공군과 합동으로 야간 수색 작업에 나섰고 약 2시간 반 만에 신고 지점에서 4km 떨어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틀째인 현재까지 실종 선원 6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시민단체 가습기 살균제 기업 책임 배보상 추진회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이마트 신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에게 사과와 배상 그리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은 해당 회사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거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애경 본사까지 행진을 했으며 매주 주말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리와 닭 등을 키우는 경남 통영의 한 혼합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온 해당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임을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가금 농장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100건을 기록했습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에 따라 발생지 인근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이동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KF94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며 계약금만 챙기고 지급하지 않은 유통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통업자 신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유통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잔혹한 인권 유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가치 등을 공유하는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워싱턴에서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KBS의 서면 질문에 미 국무부는 잔혹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여러 번 이를 규탄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KBS 질의에 대한 답변의 첫 문장은 한미일 삼각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을 포함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입장은 오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무부의 전화 브리핑에서도 강조됐습니다. We value our robust and productive trilateral relationship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이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도록 협력할 것을 오랜 기간 권장해 왔다고도 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하고 강제 동원을 잔혹한 반인륜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문제로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중단되고 협력의 틀 자체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뜻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일 고위 외교당국자 간 온라인 3자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또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지난 13일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 여파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내 경납 용기에 담긴 냉각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18일 오후 11시쯤 제1원전 내 1호기에서는 15일부터 40에서 70cm, 3호기에서는 17일부터 30cm 정도 각각 수위가 낮아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지진 여파로 경납 용기에서 새어나오는 물의 양도 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방사능 수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방사성 물질의 유출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여성이 어제 숨진 뒤 각계에서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지 언론들은 지난 9일 수도 네피도 시위 현장에서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살 여성 카인이 숨지자 SNS에 내가 카인이다라며 기리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어제 카인의 사망 소식에 폭력 자제를 촉구하는 등 미얀마 군부의 폭력을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시작된 이후 한 달간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5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희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한 달간 모니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CDC는 이 기간 1,379만 4천여 회의 접종 사례 가운데 6,900여 명이 부작용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0.8%인 6,300여 명은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을, 9.2%인 640명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부작용은 두통이 22.4%로 나타났고 피로와 어지럼증이 각각 16.5%로 집계됐습니다. 또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들의 78%는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 가운데 숨진 사람은 113명으로 이 가운데 65%는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들이었습니다. CDC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경우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이 46건, 모더나 백신은 16건으로 모두 62건에 그쳤다며 이는 독감 백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또 미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5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current 7-day average of approximately 77,000 cases is the lowest reported since the end of October, but still higher than the height of last summer's peak. 병원 입원 건수도 가장 많았던 지난달 9일에 비해 56%가 줄었고 사망자는 지난주 하루 평균 약 2,700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주요 7개 선진국 모임인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참가국들은 국제 외교에서의 다자주의 전환을 강조하며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즉 코백스 지원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견제에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G7 정상회의. 영국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비공개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G7 정상들은 빈곤 국가에도 코로나19 백신이 배포될 수 있도록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지원금을 40억 달러 추가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하는 다자주의에 G7이 함께 호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백신 공급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round the world, make sure everybody gets the vaccines that they need so that the whole world can come through this pandemic together. G7 정상들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계속 펼치기로 하면서 그 방식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일본의 계획도 지지했습니다. 정상들은 그러나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말로 중국에는 각을 세웠습니다. 보건 위험에 대비해 조기 경보와 자료 투명성을 강화하는 협약 체결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WHO의 자료 제공을 거부한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AP통신은 G7 정상들이 백신 지원금은 늘리면서도 자국이 확보한 백신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미국에서는 아시아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다는 분노 때문인데 중호범죄로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미국 정가에서도 백인 우월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영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오클랜드의 차이나타운. 한 남성이 앞서가던 노인을 갑자기 밀어버립니다. 노인은 공중에 붕 떴다 쓰러집니다. 뉴욕 퀸즈에선 한 남성이 중년 여성에게 상자를 집어던지더니 길가로 마구 밀어 쓰러뜨립니다. 묻지마 폭행 사건들의 공통점은 대상이 모두 아시아인이라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인이 퍼뜨린다는 소문에 아시아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격화된 겁니다. I don't think it's a coincidence that immediately after he started calling this Kung flu and the China virus, we saw a 1,900% increase in hate crimes and abuse in New York alone.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지난해만 3,00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되며 미 정치권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But unfortunately, this false rumor is continuing to spread, which should be a call for each of us in Congress to react even more forcefully with accurate and reliable information.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태국인 노인이 아침 산책을 나서다 묻지마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도 백인 우월주의를 경계하며 아시아인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히스패닉과 흑인 의원 모임도 소집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의원들은 FBI가 전국에서 증오범죄 통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아시아인들에게는 자신이 당한 욕설과 폭력 등을 기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주말엔 오늘도 강원 산간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 곳곳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오늘보다 크게 올라서 울산과 대구가 22도, 전주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 19도, 서울도 1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